네, 시간 낭비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요 숫자 보이시죠? 70만 800시간. 우리가 약 80년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루에 24시간 곱하기 80년을 하면은 70만 80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80살을 산다면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 70만 800시간을 우리가 부여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막스 베버의 그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 시간 낭비죄가 죄 중에서 최고의 중죄다. 시간을 낭비한 죄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간 낭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간 낭비를 한 결과는 이제 무직이나 실직 또는 빈곤, 무기력, 자포자기, 절망 또는 뭐 자기 비하나 또는 건강 악화 이런 것이 바로 시간 낭비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바로 시간 낭비의 죗값은 스스로 치러야 한다.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가난구제는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이 가난구제는 기본적인 것은 국가에서 해줄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가난 해결은 본인들이 다 해결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도둑질은 범죄 행위다. 즉, 내 시간뿐만 아니라 남의 시간을 빼앗는 것. 그것은 바로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119에 그 장난 전화하는 거 중죄로 다스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시간 도둑질은 바로 이제 기회비용을 유발한다. 그리고 우리 애터미 사업에서도 어떤 편법과 불법 행위, 뭐 라인 유도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시간 도둑질입니다. 자기 시간뿐만 아니라 남의 시간까지 빼앗는 아주 그 나쁜 행위죠. 그리고 배팅은 바로 이제 N값을 하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그 시간 도둑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국가 지도자들의 그 시간 도둑질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들이 시간을 빼앗았을 때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이성현 박사님께서는 그 건달국가, 뭐 깡패국가, 국가의 그 국가나 정부가 도둑질을 한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또 그리고 가나 또 오바마 대통령의 그 아버지의 나라인 케냐, 이들의 그 국민소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당시에는 우리 한국보다 가나가 한 2배 정도 잘 살았어요. 케냐는 우리와 이제 비슷하게 살았고, 그런데 한 10년 후에 우리 한국은 한 608만 불, 또 가나는 거기서 거기고, 또 케냐도 조금 발전했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2017년도를 보면은 우리 한국은 33,000불, 가나는 2,300불, 케냐는 1,600불. 이것이 바로 이제 시간 낭비를 한 전형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가나나 케냐가 우리 한국보다 잘 살았었는데 지금 현실은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후진국의 나라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 나라의 이제 문화라고 합니다. 이 빨리빨리 문화. 즉 우리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라는 것은 이제 6.25가 지난 이후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때에서 가장 딱 한 가지 잘된 점이 뭐냐 하면 바로 계급 타파라고 합니다. 양반과 또 뭐 쌍놈의 그런 계급이 타파됐고 또 6.25 전쟁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제 열심히 일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그 빨리빨리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경제 부국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케냐는 그 동아프리카의 그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과 비교도 할 수도 없는 그런 후진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케냐는 그 뭐 빅토리아호 같은 그런 천혜의 자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예를 보겠습니다. 북한도 그 일본이 그 공업을 주로 이제 북한 지역에 건설을 하고 남한 지역에는 그 쌀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예전에는 훨씬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북한은 지금 그 소득 격차가 확대돼서 이제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죠. 북한 경제는 지금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북한의 그 발전 설비를 보면은 1970년도에 우리 남한보다 이렇게 발전 설비도 우수했고 또 발전량도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이렇게 우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약 10년 전, 2010년 전의 통계를 보면은 우리 남한이 북한보다 한 10배 이상 그런 발전 설비 용량이 우수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발전 설비 용량이 바로 이제 그 공업국으로 가는 그런 이제 밑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노동소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임금소득입니다. 직장인, 공무원,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 바로 이 노동시간과 소득을 맞바꾸는 형태죠. 이 노동 공급이 중단되면은 바로 소득 창출도 중단되는 그런 것이 바로 임금 소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영업이나 또는 개인 사업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고용하는 형태, 이것이 이제 자영업이죠. 또 뭐 의사, 개업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도 다 이제 그 자영업에 속합니다. 그리고 음식점, 미장원, 식당, 가게 이런 것들도 이제 노동 공급이 중단되면은 소득 창출도 중단되는 그런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시스템 소득이 있는데 이 시스템 소득은 바로 이제 먼저 그 자본 소득이 있습니다. 은행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그런 것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거기에서 이제 부가 창출될 수가 있겠죠. 또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특허권이나 저작권 또는 부동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득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시스템 소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소득이 있는데 이 사업 소득은 바로 이제 우리가 기업을 설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득이겠죠.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그런 시스템을 매입한다든가 또 그리고 우리 애터미와 같은 그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것이 바로 이제 시스템 소득입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바로 그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시스템에 우리가 진입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본인들의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떤 노동 공급과는 관계없이 시스템이 작동해서 이제 연금성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득이 바로 이제 시스템 소득입니다. 이 시스템 소득을 그 소유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내가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 뭐 기업을 설립한다든가 또 내가 만드는 것, 많은 자본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 만들어져 있는 기존의 시스템을 사는 것. 이제 프랜차이즈, 맥도날드나 뭐 스타벅스 이것도 최소 10억 이상 있어야 이 시스템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서민은 할 수가 없겠죠. 누구나 이런 시스템을 갖고자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세 번째는 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거기에 자기 자신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시스템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애터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제 시간 복제나 시간 압축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는데 이 시간 복제라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나 기계가 대신하도록 만드는 방법. 즉 내가 1시간 일할 때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10명이라면은 1시간 동안에 10시간의 일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또 100사람이면은 그
100시간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시간 복제 또는 시간 압축. 시간 압축이라는 것은 시간 복제의 어떤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들은 이런 시간 복제나 시간 압축을 통해서 이제 부자들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시간 복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것이 바로 시간 복제를 통해서 또 시간 압축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의 길로 반드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복제를 못한다면은 이 시스템을 활용을 잘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스폰서십과 이제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시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복제하고 창조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제 스폰서십과 파트너십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스폰서십이란 그 스폰서 사업자가 파트너들에게 어떤 하는 컨설팅이라든가 또는 상담 또는 비전 제시 또는 동기부여를 주어서 또 이렇게 그리고 또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스폰서십이 되겠죠. 먼저 사업을 시작했다 해서 스폰서만은 아니다. 이런 역할을 감당할 때 진정한 그런 스폰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십. 이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바로 스폰서의 그 합당한 요구에 순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호 협조하고 또 상부상조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파트너십입니다. 바로 이 파트너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업자에게는 스폰서십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즉 스폰서와 파트너가 좀 잘 협조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단지상과 이제 시너지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무 힘이 없는 그런 흰개미가 많은 그런 무리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거대한 뭐 6, 7m 되는 그런 그 흰개미 집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집단지성이죠. 어떤 유기체들이 모여서 초유기체를 형성하는 것, 그럴 때 이제 집단지성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죠. 각자 이제 그 우리 모두가 이제 반팽이인 우리들이 모여서 어떤 초유기체를 형성할 때 집단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이제 애터미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흰개미집의 그 공조 시스템, 이것이 아주 과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될 수 없지만은 그런 초유기체가 형성될 때 이러한 그 훌륭한 그런 공조 시스템이 나오는데, 바로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흰개미집의 공조 시스템을 이렇게 모방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초유기체를 형성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하려면은 이제 부지런해야 되겠죠. 바로 이게 정주영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일근천하 무난사, 즉 근면하면은, 근면할 근자죠. 근면하면은 한결같이 부지런하면은 그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뭐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즉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서 즉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즉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이제 결과만 기다리는 그런 것에 이제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그런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중국 사기에 나오는 말인데, 뭐 왕후장상 영유종호, 이것은 바로 이제 왕이나 뭐 그런 재상이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의역을 하면은 부자라는 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누구나 노력을 하면은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중국의 사기에 나오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그 철장에 갇힌 뱀이 있는데, 이 세 장에 새를 넣어놨는데 이 뱀이 이 세 장으로 들어가서 새를 통째로 먹었습니다. 즉 욕심을 부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뱀의 배가 불러서 이 철창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 즉 바로 철창에 갇힌 뱀의 신세가 된다.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철장에 갇힌 뱀과 같은 신세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뭐 무바라크 이 대통령, 이집트 대통령 뭐 수천억을 이렇게 부정부패했다가 그 철창 신세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호가호이 등 뒤에 그런 호랑이와 같은 그런 세력을 등에 업고 자기 맘대로 하다가 이렇게 그 철창 신세가 된 그런 여우와 늑대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그 에디슨의 명언을 보겠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본이다. 누구나 똑같은 80년까지 살 때 70만 시간이라는 그런 유일한 자본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낭비하거나 함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절대로 시간을 보지 말라. 그건 젊은이에게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개 모든 직장인들은 그건 퇴근 시간을 기다리면서 일을 하겠죠. 근데 이 에디슨은 퇴근 시간을 기다리면서 시계만 들여다보는 젊은이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에디슨은 하루에 18시간의 일을 즐겼다고 합니다. 하루에 4~5시간의 잠만 자면서 그 발명에만 몰두한 그런 에디슨의 그 일대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버드대 도서관의 그 낙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말이죠. 그리고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갈망하던 내일이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습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네트워크 사업도 바로 이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철저한 자기관리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그 성공하는 그런 모든 사장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인문학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